우리나라 연근해에서 1년 내내 잡히는 붕장어는 맛이 좋고 다양한 요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 우리 식탁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체장 35cm 이하의 붕장어는 방류하는데 연승어업으로 조업하는 경우 어린 붕장어들이 자주 잡혀 일일이 길이를 재고 바늘을 빼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습니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어린 붕장어 포획을 크게 줄여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낚싯바늘을 개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어린 붕장어 보호와 조업의 능률을 쑥 올려주는 효율성 만점 자원보호용 낚싯바늘을 지금 만나봅니다. 수산과학기술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연구기관 국립수산과학원, 바다의 소중한 생물자원, 어린 붕장어를 지키는 자원보호용 낚싯바늘이 태어난 곳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지금 여기 낚싯바늘이 엄청 많은데 이 중에서 오늘 저희가 소개할 자원보호용 낚싯바늘은 어떤 건가요? 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낚싯바늘은 바로 이 낚싯바늘입니다. 박사님, 근데 제가 봤을 땐 일반 낚싯바늘과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데요? 네, 기존 낚싯바늘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자세히 비교하면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바늘은 바깥쪽이 둥근 것과 각진 것이 있는데요. 둥근 바늘은 폭과 미늘 쪽 높이가 약 1.5cm로 비슷하고 전체 길이가 약 3.1cm 정도 됩니다. 또 각진 바늘 역시 크기가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하지만 새로 개발한 바늘은 폭이 약 1.6cm, 미늘 쪽 높이가 약 2cm, 전체 길이가 3.5cm 정도로 기존의 바늘보다 더 길고 큽니다. 네, 박사님. 확실히 기존의 낚싯바늘보다 자원보호용 낚싯바늘이 크기가 더 큰 것 같은데 크기가 왜 중요한가요? 네, 그건 붕장어가 먹이를 먹는 섭식행위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붕장어는 먹이를 먹을 때 입을 크게 벌려 한 입에 삼킵니다. 따라서 기존의 바늘은 크기가 작아 큰 붕장어는 물론 어린 붕장어도 쉽게 삼킬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자원보호용 낚싯바늘은 바늘의 폭이 넓고 미늘이 길게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어서 어린 붕장어는 아예 삼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것을 삼킬 수 있는 큰 붕장어의 경우에도 미늘이 휘어져 있어 바늘을 쉽게 뱉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와,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온 거네요. 근데 이 바늘은 주로 붕장어 연승어업에 많이 사용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붕장어는 주로 함정에 들어가게 만드는 통발어업과 낚싯바늘에 미끼를 매달아서 잡는 연승어업에서 많이 어획하는데요. 연승어업은 한 가닥의 기다란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지줄을 달고 가지줄 끝에 낚싯바늘을 달아 물고기를 잡는 방식으로 주요 대상 어종은 장어류, 보거, 도미, 가자미 등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붕장어 연승어업의 경우 붕장어 체장, 즉 몸 길이가 35cm 이하인 어린 붕장어는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바늘은 크기가 작아 어린 붕장어가 많이 물어 어업인들이 일일이 손으로 바늘을 빼고 길이를 재어 방류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해서 노동력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또 다 큰 붕장어의 경우에는 바늘이 작아서 건져 올리다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아 생산성 면에서도 손해가 컸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어린 붕장어가 물지 않고 큰 붕장어는 빠지지 않는 낚싯바늘을 개발하는 일이 시급했는데요. 이번에 개발한 자원보호용 낚싯바늘이 바로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와, 확실히 정말 어업인들에게 환영받을 만하네요. 그런데요, 박사님, 그럼 혹시 다른 어종의 큰 물고기들이 바늘을 물지 않을까요? 네, 그런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서 수조화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모두 시험을 해봤는데요. 붕장어 주 어획 시기인 6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전남 여수바다에서
새로 개발한 낚싯바늘과 기존 낚싯바늘을 동시에 달아 시험해 본 결과 기존 바늘에서는 전체 어획량 중 8% 정도의 어린 붕장어가 잡혔지만 개발한 바늘에서는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고요. 다른 어종들의 혼획률도 기존 낚싯바늘과 비교했을 때 자원보호용 바늘에서는 크게 줄었습니다. 자원보호용 낚싯바늘 효과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요, 박사님, 혹시나 이 바늘이 좀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붕장어가 잘 안 물거나 그러면 어떡하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만큼은 붕장어가 많이 어획이 되기 때문에 어획량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자원보호용 낚싯바늘은 기존 낚싯바늘과 같은 재질로 제작해 물고기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요. 둘째로, 강도 역시 기존 바늘과 같아 사용상의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어린 붕장어들이 삼킬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큰 붕장어들이 삼키게 되고 걷어 올리는 중에 바늘이 쉽게 빠지지 않아 오히려 어획량은 기존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아, 이렇게 장점 많은 바늘 지금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자원보호용 낚싯바늘 관련 기술 특허는 이미 등록을 완료했고요. 제작업체의 기술 이전을 마쳐 현재 제품이 출시돼 어업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한번 만나보시죠. 만나볼까요? 쪽빛 바다와 300여 개의 섬이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진 전남 여수. 매년 6월부터 여수 앞바다는 제철을 맞은 붕장어잡이 어선들로 장관을 이루는데요. 3천여 개의 바늘을 바다에 넣어 길이 35cm 이상의 붕장어를 잡아 올리는 연승어업 현장입니다. 베테랑 어업인도 맥이 풀릴 정도로 힘든 작업. 바로 어린 붕장어를 방류하는 일인데요. 얼마 전부터 이 배에서는 그런 광경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와, 조업 현장에서도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 뿌듯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원보호용 낚싯바늘은 일반 낚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레저로 낚시를 즐기는 분들이 더 늘고 있는데요. 기존의 바늘을 사용하면 작은 물고기들까지 잡게 돼 소중한 수산 자원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레저 낚시에서도 자원보호용 낚싯바늘을 사용해 우리 어린 물고기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획량은 늘리고 노동력은 줄이며 어린 수산 자원을 지키는 자원보호용 낚싯바늘 많이 사용해주세요.